이제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임이 탈출반이기 때문에 또 눈높이를 낮춰서 제주도로 가니까 호텔에 이제 객실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10팀이 왔어요. 이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균형 가격을 이루겠죠. 서로 딱 맞으니까. 근데 손님이 10팀이 더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객실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호텔을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호텔을 만들게 돼요. 근데 호텔이라는 거를 금방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제가 예시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요. 공급량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보니까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더라. 그리고 이제 객실이 20개고 손님이 20개. 아까 이제 20팀이 왔잖아요. 그래서 객실을 늘렸어요, 이번에. 손님이 또 늘지 알고. 그래서 객실을 20개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20팀. 그리고 이제, 객실을 10개 더 늘립니다. 손님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고 있으니까. 근데 손님은 늘지 않아요. 20팀 이상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객실이 30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이 20팀밖에 안 왔기 때문에 객실이 남죠. 그래서 가격을, 가격을 할인을 시켰어요. 가격을 할인을 시키니까 여수에 갈 관광객이 제주도로 와버리는 거예요. 숙박비가 싸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시키니까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바보가 아닌 이상 공급을 더 안 하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더라.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숙박료가 이제 또 장사 잘 된다고 만약에 가격을 비싸게 해요. 그러면 제주도 갈 사람이 뭐 여수나 해외나 다른 데 가버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같이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이 너무 데이터가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개를 꼽으라면 가격, 수요, 공급. 이 세 개가 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움직이고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기 때문에 세 개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같이 이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10세대가 있는데 인구가 10세대가 들어왔다. 그럼 균형인데 인구가 더 들어왔어요. 여기가 살기 좋대 이래서 초록마을에 살기 좋대 해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10세대인데 인구가 20세대니까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되고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집값이 비싸니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되고 수요는 감소하더라.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쉬운 말이에요, 사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싸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해도 사업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19년 11월에 부산이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얼만큼 급등했냐면요. 부산이 많이 쌌었어요. 부산이 많이 쌌었거든요. 대구보다 쌌고 대전보다도 쌌었단 말이에요. 부산은 아까 어디랑 비슷하다 했어요? 인천, 대구랑 비슷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딱 급등을 하면서 얼만큼 올랐냐면 대구랑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급등을 한 거예요? 원래 가격을 맞춘 거예요? 원래 가격을 맞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신호를 쏴준 게 규제지역 해제였지, 그 움직임은 원래 움직임은 균형 가격만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초, 2020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인천이 또 좋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 부산, 대구, 인천을 보는데 인천이 많이 싼 거예요. 하위권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싼 거예요. 그럼 인천에 신축, 준신축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균형 가격을 맞추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급이 많았지만, 부산에 공급이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 공급이 많았지만, 2019년 공급이 많았지만 가격이 싸니까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이래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렇게 해서 결국 계속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이렇게 계속 돌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 가격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계속 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쪽짜리도 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도 한번 봐보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봐보는 거예요. 공급자는 누구예요? 건설사. 수요자는 누구예요? 실제 거주할 사람. 그리고 공급자 중에 또 다른 공급자, 숨은 공급자가 또 있어요. 다주택자. 팔아야 되니까. 혹은 임대로 내놔야 되니까. 주택시장에 또 다른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같이 보면 좋겠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집 없이 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투자보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정말 어려우면 주식은 팔면 되지만 집을 팔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혹은 집을 팔더라도 집을 팔면 집은 꼭 필요하니까 뭐 임대료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월세로라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계속 팔아요. 그럼 매매 심리가 꺾이겠죠. 근데 팔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시점부터는 임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게 붙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매매할래. 이렇게 수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차트를 좀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공급자가 공급이 건설사잖아요. 건설사는 뭐를 보냐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사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파트를 그리고 반드시 재료가 토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냥 내 땅에 아파트를 못 지어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뭐 몇 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너희가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체증에는 어떻게 할 거고 주변에 이런 악재는 없는지 다른 안 좋은 거리는 없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이 땅의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되면 오케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제 공사 시작, 착공, 그 다음에 완공, 집이 다 지어지면 그 다음 입주를 하게 되죠. 항상 이 순서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공사기간이 있죠. 공사기간만 벌써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상 완공되기 전에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인허가 신고를 하게 돼요. 항상 토지 사용 권한이 생겨야 돼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다음 착공을 하고, 그 다음 완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인허가 신고를 하고 나서 약 5년 뒤에 입주를 하더라. 이런 이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착공에서부터 약 3년 뒤에 입주하더라.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입주될 물량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 기술력으로는 1년 만에 아파트 대단지 막 이렇게 못 짓는단 말이에요. 소형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5, 6년이 이렇게 흘러가줘야 돼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데 한 1, 2년.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잘 팔리겠다 싶어야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건설사가 하겠어요? 맞죠?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건설사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오른다 하면 요즘 집 잘 팔린대. 이게 되는 거예요. 잘 팔릴 것 같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이제 1, 2년 지속됐죠. 부지 매입했죠. 공사기간 들어갔죠. 그러면 그 기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릎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너무 선진입할 필요 없다. 선진입했다가 지하층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선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5, 6년은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오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도 된다.